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강세장에서 약간 약보합을 하면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하게 시세가 나기 이전에 원래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주도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건데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12월과 그리고 2015년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 계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특히나도 상한가가 한 30% 정도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세가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 자세가 결과가 곧 바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시황이나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계좌가 바뀌는데 99년도에도 98년도 IMF 이후 부정적인 시각들이 팽배했을 때 정부의 주식 부양책으로 인해서 99년도에 평범했던 분들이 강한 랠리로 인해서 신흥 부자가 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엄청난 조정을 보이면서 별로 박스권 상태에서 가지도 못했는데 미국과 유럽 등이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올라가서 주도할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그 랠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 대비 0.63포인트 오른 1980.8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639억 매도를 함에도 외국인은 589억, 기관은 73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이날 투신권이 154억, 보험이 147억, 금융투자가 116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11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711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699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의료 정밀, 은행, 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기계는 2.18%, 전기가스, 운수 장비 등 7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한 4개의 계열사를 한라에다 매각한다는 소식에 삼성 관련주들이 가장 강했는데요. 특히 삼성 SDI가 3.85%로 가장 강했고요. 아모레질은 3.68%, 아모레퍼시픽도 3.43% 등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보합을,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LG전자 등은 약세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서비스업을 1102억, 금융업을 108억 매수한 반면 전기전자를 284억, 화학을 198억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전기전자를 978억, 보험을 229억 매수한 반면 서비스업을 407억, 운송장비를 290억 매도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60전 내린 1106원 5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45달러 오른 1.249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 대비 원화는
0.000101원 오른 9.400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39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15개 종목이 조정을, 66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1포인트 오른 547.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36억, 외국인이 152억 매수한 반면 기관은 198억 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59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죠. 통신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등이 강세 마감했고요. 반면 인터넷, 섬유 의류, 디지털 콘텐츠 등 12개 업종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우세했죠. SK 브로드밴드, 한국토지신탁, SFA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컴투스, 포스코 ICT가 보합을, 상한가를 달렸던 게임빌, 메디톡스, 로엔 등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IT 하드웨어를 107억, 인터넷을 66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콘텐츠를 57억, 금융을 15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오락문화통신방송 서비스를 30억 매수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40억, 제약을 130억 매도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9개 종목을 포함해서 47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73개 종목이 조정을, 7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1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10월 국제 수지,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금리 발표합니다. 코스피의 아시아 23485가 정강평균권으로, 코스피의 아시아 퍼시픽 15가 재무제표 승인, 코스피의 SBI 모기지가 주식 취득 조항 관련해서 정관 일부 변경을, 코스닥의 유니테스트, HLB, 서울신용평가, 한네트, 덕산아이메트리 주주총회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할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토닉과 세종공업, 한진해운홀딩스가 실적을 발표 예정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부양책을 기다리면서 눈치 작전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국채 매입을 비롯한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유럽의 투자자들은 지금 눈치 작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빅터 콘스탄치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까지 나서면서 유럽 중앙은행은 2015년 내년 1분기에 국채 매입을 단행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국채 매입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페크 회원국이 27일 회의에서 감산 합의 불일치로 아리송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그 오펙 뭡니까? 이 회의에서 감산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차차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펙국 내에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986년도 유가 폭락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결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변동성 없이 346.28로 마감을 했고요. 영국의 뿌띠백은 1.97포인트 조정한 6729.17을, 독일의 닥스 30은 54.35포인트 상승한
9,915.56을, 프랑스 엑사공은 8.89포인트 조정한 4,373.41을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의류 브랜드 휴고보스가 노르마가 매도해서 주가를 중립으로 의견 제시를 하면서 2.49% 강세 마감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명품 브랜드 구찌의 지주사인 캐링 SA가 엑센이 실적을 상향 조정 발표를 하면서 0.34% 강세 마감했습니다. 칠레를 대표하는 구리상산업체 안토파간스타가 버스타인이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3.75%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호조의 지표 발표를 하면서 다우와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10월 내구재 주문을 발표했는데요. 전달 대비 0.4% 계절 조정치 증가 발표를 했는데 9월 마이너스 0.9%에서 10월에 큰 폭의 반등에 성공하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그 연말 정도 되면은 이제 군용 그 국방부에서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군용기 및 부품 주문이 45.3%나 무려 증가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산업 분야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고 감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0.9%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201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고 방위산업 관련 주문을 제외하면은 거의 마이너스 0.6%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방산업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은 1.3% 감소를, 기계류와 컴퓨터 부품, 가공 금속, 1차 금속 주문도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22일까지 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2만 1000건 상향한 31만 3000건 발표를 했는데 지난 9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변동성을 줄인 고용시장 추세 판단 근거인 4주 이동평균 건수가 6250건 증가한 발표를 하면서 29만 4000건 발표를 했습니다. 15일까지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은 연속 수급자 수가 17,000명 감소하면서 232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노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이 각각 0.2% 계절 조정치가 상승했습니다.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상치인 개인 소비 0.3%, 개인 소득 0.4%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개인 저축률이 전월 수정치 5%와 일치하고 9월 저축률이 5.6%에서 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뜻하는 PCE 지수가 0.1% 상승을 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PCE 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12월간 PCE 지수도 1.4% 상승 마감했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지수는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전거래 대비 12.81포인트 상승한 17,827.75로 S&P 500은 전거래 대비 5.80포인트 상승한 2072.83으로 벌써 47번째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나스닥도 전거래 대비 29.07포인트 상승한 4787.3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78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3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CBOE 금지수, 아멕스 금광업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이 22개, 하락이 7개였는데 화이자, 인텔,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 순으로 강했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59개, 하락이 36개였는데
매사추세츠 노르우드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5.5% 강세 마감했고요. 펜실바니아주 세실타운에 위치한 제약업체 밀라닌 컴퍼니가 4.36% 강세 마감하면서 58달러 62센트로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S&P 500에서는 상승이 272개, 하락이 215개였는데 뉴저지주 프랭클린 레이크웨어에 위치한 의료장비 업체 맥턴 디킨슨 앤 컴퍼니가 4.85% 급등하면서 141달러 26센트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울로알토에 위치한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 휴레패커드도 4.07%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인 반면 이날 오페크 산유국의 회의를 앞두고 눈치 작전을 보이고 있죠. 자,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소브테사스 준전료는 40센트 조정한 배럴당 74달러 69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58센트 조정한 배럴당 77달러 75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50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196달러 6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1월 27일 목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펙 산유국의 모임인 오펙 총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가 진행이 돼서 휴장을 하고요. 10월 미결 주택매매, 신규 주택매매 발표 예정입니다. 일본은 11월 무역수지 예비치를 1일부터 10일까지 발표를 하고요. 10월 철강 수출입 발표 예정입니다. 유럽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좀 많지요. 유럽중앙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고용시장 관련 워크숍인데 그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거기다가 이제 핀란드 중앙은행 세미나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10월 총통화 M3 공급, 11월 산업동향 지수와 체감 경기지수, 그리고 11월 경기 기대지수 발표 예정입니다. 11월 소비자 기대지수와 11월 기업환경지수 발표하고요. 독일은 12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예비치와 11월 실업률 발표 예정입니다. 영국은 3쿼터 영란은행 대출 펀딩 제도 통계 발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깜깜한 터널에 들어가서 앞이 뻥 뚫리는, 앞이 훤히 보이는 출구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정말 깜깜한 장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그렇죠. 앞을 볼 수 없는, 앞이 막막한, 그저 쳐다만 보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12월 그리고 2015년 을미년이 새롭게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15년 을미년이 지난 99년도 같은 새로운 일반 평민이 새로운 부자가 되는 신흥 부자의 해가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다가올 때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된 종목, 특히 2015년을 빛낼 주도주들을 잘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1%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2015년에 올 그 엄청난 강세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행동하셔서 다가올 여러분들 미래에 정말 그 신흥 부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꼭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27일 목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